YG 엔터. 엔터 4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안 되는 거는 YG 엔터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미운 오리 새끼이기도 그쵸. 하고 과거의 문제도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근데 1월 들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멘텀들이 좀 있었어요. 네. 여기 역시 막 신인 대비 요거로 맞아요. 보면 되나요? 그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데뷔 플러스 블랙핑크 지수가 솔로를 낸다네. 플러스 빅뱅 GD가 솔로를 낸다네.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드디어 YG가 움직이는구나. 드디어 뭐라도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이제 1월 초에 쫙 올랐었죠. 단기에 좀 모멘텀이 갑자기 몰렸었던 거죠. 아하. 기존에는 거의 뭐 블랙핑크 혼자 그냥 계속 하드캐리하고 네, 맞아요. 블랙핑크 이제 컴백한다고 올랐다가 맞아요. 조금 이제 시일 지났다 그러면 내려갔다 막 이랬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와중에 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재계약을 안 한다. 아하. 그래서 그럼 IP 하나가 또 없어졌네? 라고 안 좋던 마당에 너무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에 작은 모멘텀 하나라도 붙으면 확 튀잖아요. 네, 그게 네. 다 몰렸었던 것 같아요. YG는. 작은 모멘텀 하나와 드디어 신인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GD가 나오는구나. 이런 게 붙으면서 이제 확 끌고 올라갔었죠. 어제 뭐 1월 며칠이었지? 1월 6일인가 5일인가 언제 그 자기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인터뷰 이걸 좀 올리면서 그때 네. 이제 주가 모멘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그러면 23년 하반기 언제쯤이죠? 사실 구체화되지는 네, 구체화된 건 아닌데 아마 상반기 중에 데뷔를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준비는 오랫동안 해왔었고 오래 준비한 그룹이라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블핑이 월드 투어가 끝나는 시기가 한 6월 말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블핑이 월드 투어가 끝나면 이제 또 쉬셔야 하니 하반기에 활동할 가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트레저 말고는. 그러니까 그래도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말쯤에는 나와줘야 이제 계속 연이어서 활동이 이어질 테니 네.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나온다면 2분기 말 혹은 뭐 3분기 그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 데뷔는 하반기가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게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드 투어 끝나고 나오는 건가요? 하는데 또 그거는 모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연내에는 나온다. 네, 반드시 연내에는 나오고 이제 GD 솔로도 이제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계속 곡 작업은 하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GD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빅뱅은 해체가 된 거잖아요. 네. 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계약 안 맞아요, 했고 맞아요. 얼마 전에 태양 이제 다른 소속사에서 BTS 맞아요, 지민이랑 맞아요. 이제 콜라보 해서 나왔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빅뱅 성향 GD 그쵸. 뿐인데 아마 완전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솔로로 그쵸, 앨범 GD 가. 내고 투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몬스터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그쵸. 근데 뭐 되고. 신인이니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뭐 봐야죠. 잘 또 되길.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게 또 주가에는 선반영이 그쵸. 되고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하이브는 네 팀, JYP도 네 팀 신인 네. 나온다고 했는데 네. YG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년 만에 지금 베이비몬스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올해? 네, 신인으로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뭔가 레이블이 별로 없어요? YG는 그 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네. 테디라고 네, 테디. 하는 사람이 거의 혼자 노래를 만들어요.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분의 손을 거쳐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JYP랑 하이브는 이제 분권화가 된 거고 SM이랑 YG는 약간 중앙 집권화 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아티스트를 데뷔시켜야 하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늘어질 수밖에 없고 곡을 작업하는 사람도 이제 YG는 내부에서 조달을 하니까 테디라는 사람한테서 조달을 하니까 사람인지라 뭐 어떻게 그쵸, 그쵸. 무한으로 곡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YG는 좀 신인을 데뷔시키는 게 아무래도 타사 데뷔 좀 늦고. 그 문제가 있구나. 네. 저기서 왜 이렇게 YG는 신인 데뷔를 빨리빨리 못 시키고 여기는 왜 이렇게 뭐 이른바 이제 캐펙스 네, 그죠, 투자가 그죠, 잘 안 그죠, 그죠. 되고 빨리 이제 생산 설비 확충해가지고 네. 데뷔들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테디가 사실은 좀 프로듀서의 끝판왕이기는 한데 그쵸. 그 끝판왕 하나에 그냥 다 몰려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테디가 있는 더블랙 그 레이블이 이제 따로 상장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는 참 별별 상상을 많이 하는 섹터예요.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뭐 네, 그래서 상상의 만약에 영역. 그 더블랙이 상장하면
솔직히 더 블랙 사지 YG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YG는 참 여러 가지 이슈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데보다 시총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쵸.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인업도 조금 부족하고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플레이할 가수도 살짝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는 조금 부족하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있죠. 프로듀서도 어떻게 보면 테디 하나에 중앙 집권적이고 아티스트도 블랙핑크 하나로 중앙 집권적이고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좀 회사들 이 YG 엔터도 좀 타개하려고 뭔가 계획은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도 성장하고 확장하려는? 그쵸. 계획은 있죠. 근데 우선 메가 IP, 블랙핑크라고 하는 IP가 있기 때문에 예. 불핑이 잘 해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YG는 약간 그런 느낌에 조금 더 신중하게 데뷔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밑에 있는 이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있어요. 아, 네. 나름 트레저가 올해 1월에 일본에서 교세라 돔에 들어가거든요. 일본인 멤버가 3명이 있어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이제 YG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죠. 불핑이 있고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GD가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얘네가 돌아오면 우린 또 한 건 크게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신인 데뷔에 타사 데뷔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총이 작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엔터 4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이브, JYP, SM, YG까지. 네. 요 중에서 혹시 이현지 연구원님의 토픽이 있다면? 와, 너무 어려운, 요새 제일 어려운 질문이세요. 왜 다 좋아요? 아니면은? 아,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그럼에도 SM과 하이브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고른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SM하고 하이브? 네. 각자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네. 뭐, SM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화 외부에서 보더라도 주총이랑 최대주주의 이슈가 그래도 단기간에 조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게 막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라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네네네네. 좀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SM은 이제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영업 내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1분기가 엔터사는 비수기라서 뭐가 많으면 안 돼요. 활동이. 비수기예요. 쉬어가는 분기거든요. 1분기가 왜 비수기예요? 왜냐면 작년 2022년만 보더라도 네. 보통은 1분기, 1, 2, 3월은 이제 춥고 또 이제 막 뭔가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안 유명한 그룹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왜냐면 한 3월 말 이쯤부터 이제 슬슬 가동을 해서 앨범 내고 투어 돌라고. 그래서 1분기는 그렇게까지 활동이 많은 분기가 아닌데 지금 SM만 보시면 웬만한 가수가 다 1분기에 활동이 있거든요. NCT 127, NCT 드림, 에스파, 추억의 동방신기까지도. 모든 가수들이 다 1분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SM은 조금 더 단기에 이제 펀더 측면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아, 1분기 실적으로?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비싼 구간은 아니고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SM은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시장에서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손을 떼는 거가 그러니까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 받아왔던 요인인데 이게 사라진다면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SM은 좋게 보고 하이브는 좋은데 좀 가장 많이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너무 비싸져서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데랑 시총이 한두 배 차이도 아니고 에이. 거의 뭐 배 이상 차이가 그쵸. 나고 하니까 지금 이제 12개월 포드로 거의 40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방탄이 12개월 선행 PER로 40배. 네. 그러니까 한 7점 몇 조. 지금 그쵸. 예, 7.3조 됐으려나 그 정도인데 다른 데는 거의 뭐 한 2조 안팎. 맞아요, YG는 맞아요. 1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요즘 몇 배야 그러면? 예. 비싸죠. 네. 솔직히 비싼데 그러면 이제 뭐 막말로 뭐 JYP를 2조라고 봤을 때 예. JYP보다 3배나 더 시총이 비싼데 지금 이거를 정당할 만한 밸류에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비싼 감은 있어요.
방탄이 온전히 없는데 40배나 주고 산다라고 하면 살짝 비싼 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하이브를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가수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방탄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유료화된다는 게 저는 좀 유의미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위버스의 3분기 말 기준 MAU가 700만인데 여기에 10%만 유료로 전환한다고 해도 70만 명. 그럼 여기에 지금 포닝이 월 구독권이 9,900원이니까 네. 10,000원이라고 알프를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10,000원 가정하고 이제 비슷한 모델인 디어유의 OP 마진이 40%니까 이걸 가정해보면 10%만 유료화한다고 해도 분기에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분기에 80억 네, 영업이익 플러스. 네. 그러면 이게 3월에서 4월에 붙는다 치면 정말 보수적으로 3분기부터 온기 반영된다 쳐도 보수적으로 봐도 160억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제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야금야금 빠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 하이브는 이렇게 계속 관심 종목 담아두셨다가 저는 하이브는 그래도 방탄이 없음에도 충분히 갈 만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쭉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야 할 필요는 있다. 살짝 비싸요 지금은. 그렇죠. 그걸 다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SM은 어때요? 상대적 밸류가? SM은 지금 거의 뭐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20배 초반 정도예요. YG가 한 20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봤을 때 그리고 JYP가 한 27, 8배 되는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대 주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이 20배는 더 디스카운트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YG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SM하고 YG하고. 맞아요. 보통 이제 엔터주는 PER로 보는 게 맞아요? 뭐 PBR 개념은 별로 의미 네. 없나? PER로 많이들 보시고 엔터 자체에서 다른 섹터는 뭐 이런 섹터는 뭐 8배, 7배 한데 엔터 20배 너무 비싸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성장 산업에 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엔터가 역사적으로 20배 언더까지 빠졌던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래서 엔터에서 20배 정도면 충분히 저는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뭐 다른 섹터도 잘 나오겠지만 그냥 쥐어 짜내는 거 없이 기저효과 없이 증익이 나올 만한 섹터는 또 엔터가 거의 2023년에는 몇 안 되는 증익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면 20배대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과한 수준은 아니다. 엔터를 좋게 보시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은 이제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맞아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배면은 거의 뭐 이제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27, 8배인 JY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40배에 가고 있는 하이브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그 엔터주들 조금 이제 리마인드를 좀 한동안 안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난해한 네. 게 있었는데 오늘 이현지 형 오랜만에 뵈가지고 또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언제 나오실까요? 한 따뜻해질 때쯤 네. 봄에 한번 또 뵙는 네, 걸로. 이제 또 옷이 얇아질 때쯤. 네. 잠깐만 그 다음에 제일 그 임팩트 있는 그룹 나오는 시즌이 언제일까요? 제일 가까운 게. 아마도 보통은 2분기에서 3분기 걸쳐갈 즈음 와다다 나올 것 같아요. 당장 1분기에 나올 것 같진 않고, 네. 빠르면 2분기. 아니면은 이제 2분기 말에서 3분기 넘어가는 즈음. 뭐,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 아이돌들의 컴백과 함께 이현지 연구원도 이제 컴백을 YSTV에서 해주시는 걸로. 오늘 진짜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